예, 시장이 뭐 다소 좀 조정을 받을 자리가 됐지요. 그런 가운데 이제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게 있고요. 또 경기 부양책도 뉴스가 이제 이미 노출이 된 상황이라 좀 조정인데요.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과 함께 키워드를 중심으로 시장 전략 세우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조정 흐름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키워드는 통신주를 말씀하셨는데 통신주가 이제 연말이라 좀 뭐 배당의 모멘텀입니까? 네, 이제 최근 투자자들이 연간으로 본다면 통신주에 대한 관심이 지나칠 정도로 낮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연말과 늦어도 내년 초 정도에 통신주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구간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로벌 5G 네트워크 장비 및 RF 부품 업체들의 주가가 재차 상승하기 시작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버라이즌이라든지 T-모바일을 필두로 해서 해외 통신 서비스 업종들이 반등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에 부각될 통신산업 이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은 넷플릭스 규제법 12월 10일 시행 예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넷플릭법이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과방위 분리 공시제 도입이 논의가 됐습니다. 또한 아마존이 11공가 제휴를 하면서 한국 시장 진출을 하면서 또한 이제 미국 유럽에서 망중립성 논쟁과 별도로 네트워크 슬라이싱 허용이 주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2021년 통신 3사 경영진의 평가 점수에 주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KT 또한 지배구조 개편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재료로만 보면은 통신주가 올라가지 못할 것이 신기할 정도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망패권 강화와 함께 진짜 5G로서의 진화 스토리가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나올 환경이고 단통법 2라고 볼 수 있는 분리공시제도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뭐 최근 기대감을 낮추었던 KT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 다시 부각되고 있고요. LG 플러스의 화웨이 우려도 점차 낮아지는 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겠습니다. 아마 연말 연초부터 통신주가 5G 통신 장비주를 뒤이어서 같이 5G 관련된 테마로서 상승 시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이는 상황이고요. 테마뿐만 아니라 뭐 실적단을 보더라도 계속적으로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가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하락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통신주가 굉장히 가격적인 매력이라든지 업종 순환에서는 상당히 좀 뒤쳐져 있는 모습 그리고 오르지 못한 유일한 업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통신업종 관련해서는 지금 중심 보셔야 되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LGU 플러스가 가장 지금은 좀 못 오르는 상태입니다. 아마 이제 화웨이 이슈 때문에 뭐 경영진에 대한 여러 가지 소통 부재가 또 시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1, 2, 3분기 연속적으로 계속 해왔고 그리고 4분기에도 역시 어닝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영업이익단이 9,400억 정도까지 나올 예정인 상황이고 예능 같은 경우는 1조 이상의 굉장히 높은 그 영업이익이 구가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5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화웨이 관련된 그 피해가 상당히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는 화웨이로 인해서 피해 볼 일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화웨이 장비 철수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희박할 뿐더러 만약에 철수 명령이 내리게 된다 하더라도 정부 보상금 지급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화웨이가 또 부품 재고 고갈 국면에 진입하면서 아마 항복 선언이 내년 1분기 정도에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미국 부품 공급 허가가 이루어질 공산이 굉장히 큽니다. 또한 유지 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화웨이 장비 대신 삼성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에 따른 비용 증가 효과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또한 화웨이 기존에 깔려있는 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삼성전자의 제품 간의 어떤 장비 매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오픈랜 방식으로 네트워크 장비 시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매칭 문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됐다는 점이 지금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화웨이 제품과 삼성 제품 간의 오픈랜 방식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부분들이 매칭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분기 영업이 지금 2,300억, 2,500억에 육박하고 있고 이 정도 가격이라면 LG 플러스는 16,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실제 가격이 거래가 되는 것이 주가가 정상적인데 지금은 12,000원 선이기 때문에 절대 저평가 수준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내년부터 바라볼 수 있는 조로의 매수 기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통신주 뭐 서비스 업체 3개밖에 없죠. SK텔레콤이 뭐 탑픽에 많이 꼽히고 최근에는 우리 차장님과 마찬가지로 차장님도 LG U 플러스 단기적으로 조금 더 관심 놓고 봅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폴더블 폰의 UTG 소재인데요. 폴더블 폰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 UTG 소재라는 거는 뭐고요? 또 관련 기업은 어디가 있습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실제 올해 적극 추진했던 폴더블 유리 자체 개발을 잠정 중단을 하면서 이 관련된 폴더블 유리 관련해서는 결국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가 결국 하게 될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내재화한 도우인시스라는 이제 회사들이 있는데요. 결국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인 폴더블 유리를 내재화하는 기존 전략에서 협력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망을 통해 확보하는 방향으로 삼성전자가 급선회했습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폴더블 유리를 이제 조달을 받았는데 전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다가 결국 그 부분을 개발 중단했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삼성전자 무선사업부가 폴더블 유리를 스스로 제조한 것보다는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기존 공급망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명 이제 폴더블 유리가 이제 UTG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울트라 신 글라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OLED 패널과 결합하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는 이 부분에서 이제 미국 코닝사와 UTG 개발을 진행해 왔는데 결국 국내 업체 삼성 디스플레이가 도우인시스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제 독일 쇼트사의 유리 원장을 도우인시스를 통해서 가공하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를 OLED 패널과 결합하면서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레이저 가공법이라든지 수율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마 공법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업사이드가 될 것 같고 또한 이제 지금 폴더블 폰 같은 경우도 지금 UTG에다 S펜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에 쓰고 있는 S펜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 모델은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고사양의 모델에는 아마 펜 기능도 S펜 기능도 아마 폴더블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폴더블 폰 유리 기판이 가운데가 굉장히 얇게 그리고 다른 부분은 디지타이저 S펜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좀 두꺼워야 되는데 양쪽은 두껍고 가운데가 아주 얇게 공법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지금 주목되고 있는 부분에서 어쨌든 지금 캠트로닉스라든지 UTI와 같은 그런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기존에 이제 UTG 관련된 부분에서 도우인시스와 관련된 부분이 공급망이 그대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뉴파워 플라즈마라든지 세경 하이테크 그리고 JT, 피롭틱스 이런 종목들이 기존의 도우인시스를 통해서 삼성전자 납품된다는 점에서도 중장기적인 성장 그림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폴더블 폰의 UTG 소재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둬야겠고요. 예, 키워드로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은 SMIC, 미국이 이제 중국의 파웨이에서 파운드리 업체 SMIC도 제재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반도체주 오늘 뭐 DB하이텍 같은 경우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런 여파인가요? 네, 이제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금일 올라가는 것은 그 기존에 이제 8인치 파운드리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뒤처진 어떤 굉장히 기술력으로 봐서는 좀 뒤처진 기술로 이야기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제품들이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의외로 수요가 굉장히 좀 급격하게 폭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8인치 파운드리를 이미 공정을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 윗단의 공정의 파운드리를 올라간 상황이어서 8인치 파운드리를 하고 있는 회사가 글로벌 별게 없습니다. 여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DB하이텍이 있는 상황이고요.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지금 100% 가동률 때문에 아마 더 이제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DB하이텍에 대한 어떤 성장 제한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오늘 뉴스를 통해서 가격을 20%나 급등시키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수율이 다 잡혀 있고 그다음에 가동률이 100%라 가격을 올리는 전략으로 지금 굉장히 전공법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일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미국 언론이 이제 이와 별개로 상무부가 중국 파운드리 업체 SMIC를 비롯한 60개 기업을 수출 블랙리스트에 추가 등록했다고 보고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SMIC 관련된 이슈가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정부의 제재로 향후에 이제 SMIC 수주 물량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그 SMIC가 제조하고 있는 제품의 상당수가 TSMC라든지 삼성전자, DB하이텍 등 다른 파운드리 업체를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중소형주인 DB하이텍의 수혜도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는 업황 호조 때문에 탭캐파 대부분의 가동률이 90%에서 100%까지 이미 가동률이 꽉 찼습니다. 근데 이제 증설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요 폭증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나 DB하이텍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중소형주 가운데 DB하이텍이 역시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주가가 좀 강하게 요동치고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리를 하니까 정리가 딱딱 되고 좋네요. 예, 마지막으로 좀 조정 장세이고요. 이번 주 이제 화수목이잖아요. 이번 주 남은 기간은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이 되면서 사실 좀 어느 정도 굉장히 좀 크게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최근 경기 민감주가 다소 주춤한 상황이고, 지금 카카오를 비롯한 일부 이제 언택트 기업들이 다시 조금은 강세를 나타내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환율과 관련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어떻게 이어지냐의 문제가 가장 큰 수요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요 그리고 선물 관련된 포지션이 상당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회복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관점은 아직도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3,000포인트를 위해서 이제 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백신 접종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어떤 인구들이 다 이제 백신 접종을 맞을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시간의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기존의 어닝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업종 중심으로 내년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내년을 바라보면서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업종은 결국은 반도체, 화학, 운송 등 어닝 강화 업종 중심의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업종에 대한 슬리머와 집중적인 매수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컨택트 주식에 관련된 부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노출돼 있어서 다소 보수적으로 조정 후에 매수 대응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이제 말씀드렸던 배당 관련주의 연간 상대 수익률 상당히 저조했는데 막판에 지금 기관들 특히 금융투자를 통해서 배당 관련된 슈팅이 나올 수 있고 또 내년 실적이 업사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전혀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는 5G 성장 모멘텀을 겸비한 통신주는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 매력에 듣는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